제가 지금 해드리는 강의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한테 해당이 되는, 그래서 내가 이해해야 되는 강의일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소비자, 고객분들께 현장에서 리더님들이 상담을 해야 하는 강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포지션에 맞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먼저 건강 체크리스트와 인바디를 통해서 내 몸 혹은 고객의 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인바디를 찍음으로써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을 확인하면서 내 몸이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바디 아직 안 찍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건강 체크 안 해보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고 주변에 내 소비자분들, 지인분들 아직 안 해봐 드렸다. 그럼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이어트는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외워서 누구한테 해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공감은 필수예요. 그래서 질문만 하면은 취조하는 느낌이죠. 근데 공감이 더해지면은 상담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MBTI T이신 분들은 공감을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해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이어트 실패 이유를 느끼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본인한테 이제 질문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예뻐지려고, 뭐 옷 사이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특별한 행사 때문에, 이건 결국 옷 사이즈는 예뻐 보이려고 들어가겠죠? 비키니가 입고 싶어서, 예쁜 비키니를 입고 싶다는 뜻이겠죠? 배가 나와서, 결국엔 또 옷 사이즈겠죠? 뭐 아이가 창피해해서, 남편이 좀 창피해해서, 그럼 결론은 줄이고 줄여보면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강, 혹은 예뻐 보이려고, 혹은 자신감 때문에, 혹은 옷 사이즈 때문에,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거의 이렇게 추기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러면 얼마나 빼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몇 킬로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뭐 10킬로? 5킬로? 20킬로? 얘기를 하겠죠? 아, 그러시군요. 공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시군요. 그 다음 질문. 그럼 어느 기간 동안 빼실 생각이세요? 한 달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알아서 1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2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다짜고짜 안 돼요. 2주 말도 안 돼요. 라고 해답을 주지 마시고 그러시구나 라고 그냥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몇 킬로가 빼고 싶으신군요 하고서 이제 들어가면 좋은 얘기가 그럼 정확히 사장님의 장윤아님의 몸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저와 상담한 후 다시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이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했고 원하는 몸무게, 원하는 기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네 번째 질문. 그 전에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라고 했을 때, 뭐, 허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양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식이요각제제, 혹은 요즘 유명한 위고비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시군요.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 그 다이어트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해답을 들으려고 이런 질문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이분이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하는 대답이 뭐 피곤했었다. 요요가 와서 힘들었다. 너무 배고팠다. 참기 힘들었다. 이거 지금 말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대답. 음식을 참기 힘들다. 변비가 왔었다. 갑자기 다이어트 했는데 몸이 붓더라. 자, 이 질문 하나로 이분이 대답하는 그것에 이분의 실제 패턴이라던가 혹은 진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해답을 주지 말고 공감을 해야죠. 그러셨구나. 배고프셨군요. 변비가 있으셨군요. 하고 그러면서 다음 질문을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 질문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살이 안 빠졌을 때, 그럼 살이 빼셨었나요? 못 빼셨었나요? 물어봤을 때, 만약에 실패했었다. 했었는데 요요가 왔었다. 그랬을 때, 그럼 제일 어떤 부분이 제일 속상하셨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분이 감정이 제대로 이제 나오는 솔직한 감정이 나오겠죠? 예쁘게 빠지지 않아서 속상했다던가, 자존감이 더 낮아졌다던가, 계속 실패했다라고 하는 느낌에 내가 더 이상 살 빼려고 생각을 못 했다던가. 네. 이 질문은 필수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일곱 번째 질문, 여기는 이제 필수예요. 그러면 지금 다이어트 또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이어트를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세요?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요. 뭐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일 많긴 해요. 진짜. 그리고 요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인이 이뻐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은 안 빠져도 되고요. 근육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몸이 완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완전 날씬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진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제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답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나중에 제품, 다이어트 제품을 세팅할 때 어떤 제품을 세팅해야 될지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공감 멘트. 그래서 계속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거는, 장윤아님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몸이 많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유나님은 빼야 하는 몸이 아니라 먼저 회복해야 하는 몸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흰 책자들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스폰서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지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로 현장에서 이 흰 책자를 가지고 다이어트 강의를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다 보니까 PPT보다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이 책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얘기만 나오면, 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부터 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우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방식이 우리 몸을 그동안 지치게 했던 거거든요. 굶거나 줄이거나 빼는 다이어트는 처음엔 체중이 줄어요. 그런데 꼭 이런 경험 있잖아요. 살은 빠졌는데 얼굴부터 늙어 보인다던가, 아니면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던가, 혹은 끝나자마자 요요가 온다던가. 근데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몸이 망가졌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오토파지 개념을 기준으로 몸을 다시 세팅하는 리셋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지방만 줄이고 근육 대사 장 컨디션은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다이어트를 늘 했었는데 다이어트 하면은 계속 지치고 힘들어지거나 요요가 오거나 살이 늘어지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리셋 다이어트를 제가 해보니까 참는 느낌이 아니고 몸이 정리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이 왜 빠지는지, 그리고 왜 안 빠졌었는지, 리셋 다이어트가 뭐가 도대체 다른 건지, 어떤 분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지 아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책 페이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현대인의 질병과 비만의 원인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의지가 약해서 관리가 못해서 내가 먹을 거 못 참아서 그게 아니라 환경의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원인의 첫 번째는 영양의 불균형이 있는데 여기 햄버거, 감자튀김 그림 있잖아요. 자, 요즘 우리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넘쳐나요. 근데 이걸 제대로 태워줄 비타민, 미네랄은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불균형이다. 영양 불균형 상태다. 몸은 연료만 있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막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내가 힘을 쓸 수 있어. 우리나라는 약간 밥 힘으로 이제 움직이죠. 근데 엔진 오일, 점화 플러그 같은 미세 영양 이제 이 미량 영양소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걸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 운동하는데 더 피곤하다. 이거는 절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요, 인체에 축적되는 독소인데, 독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와요. 식품으로 들어오는 독소가 있고요, 환경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독소가 있고,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절대.
자, 근데 독소가 들어오면요, 몸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점액을 생성하고 그게 바로 붓기가 되고요. 장에 독소가 쌓이면서 변비가 오게 되고요. 혈액으로 이동을 하면서 몸 전체가 부어요. 자, 여기서 점액성 식품은 뭐가 있냐면 밀가루, 그리고 뭐 유제품, 그리고 정제 설탕, 붉은 고기 이런 음식들은 점액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계속 쌓이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요. 자, 몸에 쌓이는 독소로 인한 만성 질환이라고 있죠.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독소는 한 군데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절대. 뭐가 있어요? 편두통, 뭐 우울증, 피로, 소화불량, 염증, 호르몬 문제.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여기에 써 있죠.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뿌리는 같아요. 그 옆에 나무를 한번 보세요. 질병을 나무로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 나무에 있는 잎만 봐요. 증상만 보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저기 있는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장과 혈액의 오염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더 하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은 줄이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비만과 질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비움이 막힌 몸의 문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쌓인 몸을, 이렇게 독소가 쌓인 몸을 어떻게 안전하게 비울 수 있을까? 자, 비움으로 시작하는 내 몸 건강.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대인의 질병과 비만은 더 관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더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비울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비우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비울까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비움이 그러면 뭘까? 비우는 거. 근데 무작정 굶는 걸까? 아니죠. 비움은 몸 안에 쌓인 독성 물질을 무독한 형태로 바꿔서 내보내는 과정이에요. 즉, 비움은요, 회복을 위한 의학적인 과정입니다.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 그러면 해독을 할 때 3단계가 진행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배출 단계로 독소가 조직에서 혈액으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중화 단계로 이때 간 해독이 되는데 지용성 독소를 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수용성으로 바뀌어요. 자, 세 번째는 배설 단계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독소가 다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은 다이어트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장 케어를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비움을 담당하는 장기가 있어요. 비움은 특정 제품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기가 함께하는 시스템이에요. 특정 장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기가. 그래서 신장, 폐, 그리고 장, 간, 피부가 비움을 담당하는 장기 기관이에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 땀, 냄새, 붓기 다 비움의 통로입니다. 자, 그때 밑에 보시면요. 인체 세포 재생 주기라고 있는데 여기서 왜 비움이 중요하냐면 세포 재생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장세포는 며칠, 피부는 한 달, 혈액은 이틀이면은 새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세포는 정리가 끝난 후에만 재생이 돼요. 비움이 안 되면 재생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의 함정은 바로 여기 칼로리와 지할 지수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따지는 다이어트를 했었죠.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초콜릿 몇 칼로리, 과자 몇 칼로리 막 이렇게 다 적어놓고 과학은 못 외우지만 칼로리는 다 외우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몸은 칼로리보다 혈당 반응에 훨씬 민감하다. 그래서 칼로리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빵을 하나 비교해 보면요. 비슷한 칼로리인데 GI 지수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GI가 높으면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이 다량 분비가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하게 당이 땡기면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이때 오토파지 스위치는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GI 지수가 50 이하인 음식을 바꿔 먹는 개념부터 찾아야 되고요. 체중 감량은요, 모두 같은 그래프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B형, C형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굶으면 더 안 빠지고요.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가 안 된 몸에 무작정 다이어트는 폭력이고요.
그래서 리셋 다이어트는 살을 빼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비우고 재생을 돕고 감량하게 되는 이 순서로 몸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비움은 선택이 아니라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움을 어떻게 안전하게 실제로 실행하느냐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은 굶지 않은 저혈당 다이어트고요. 계단식 감량으로 몸에 무리가 없고 요요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7일간 3끼를 다 유산화 식단으로 대체하는 1단계 진행하면서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요.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2단계를 진행하고 하루 2끼는 유산화 식단, 한 끼는 일반 식사를 하면서 계단식 체중 감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3단계는 제일 중요한 게 유지인데요. 하루 한 끼는 유산화 식단으로 대체하면서 내 몸이 지금의 내 몸무게를 인지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유산화 식단인 저혈당 밥과 그리고 간식, 그리고 고영양, 고함량 이렇게 반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1, 2, 3단계를 내 몸에 필요한 제품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혈당 낮은 식사 대용량 고함량 고영양으로 짜여진 유산화 제품으로 클렌징하면서 독소가 나갈 수 있게 하고 혈당 안정을 시키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자, 2단계는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지는 단계인데 아침, 저녁은 유산화 식단, 점심은 지혜가 낮은 식단을 드시는 거예요. 몇 킬로를 빼고 싶냐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지지만 그래도 적어도 3개월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단계를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체중도 유지를 합니다. 자, 아침은 유산화 식단, 점심, 저녁은 혈당 낮은 음식과 영양제로 건강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셋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배가 너무 편해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붓기가 먼저 빠졌어요. 몸무게는 빠지지 않았는데 허리 라인이 들어갔어요. 등살이 우선 되게 많이 빠졌어요. 얼굴 라인이 달라졌어요. 체중은 변한 게 없는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치가 빠졌어요. 이게 바로 몸이 지방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리셋 다이어트는요, 체중 숫자보다 몸의 변화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이 리셋 다이어트 과정에서 어떤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라고까지 하는 게 상담이 끝납니다. 자, 리셋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면 되고요. 1단계만 하실지, 2단계 하실지, 3단계까지 하실지, 1, 2, 3단계 다 한 번에 구매하실지, 1단계만 먼저 구매하실지 상담해드리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사나 에브리데이 책으로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앞서 한번 한번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유산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건강한 다이어트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요요 현상이 없어야 되고요. 저혈당 다이어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도록 유도하는 식이요법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 다이어트 권고 칼로리를 200에서 300 칼로리로 지정을 해줬어요. 자, 단기가 다이어트는 절대 금지입니다. 최소 3개월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거. 자, 영양 불균형 시 내 몸이 정말 삐뽀삐뽀 비상 상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균형 있는 영양 필요하고요. 5번째 식이섬유, 물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의 장점. 자, 첫 번째, 몸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사이즈 다이어트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사항 준수한 영양 다이어트다. 세 번째, 우리나라 식약청 권장량 준수하는 고단백 다이어트다. 네 번째, 각종 부작용 유발하는 글루텐은 프리한 다이어트다. 다음 넘겨볼게요. 그래서 유사나 액티브 뉴트리션 프로그램은요, 혁신적이고 과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통합 영양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면서 달라지는 몸의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식단과 최적화된 수분 공급, 그리고 에너지, 신진대사 과정을 지원하면서 진정한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줄 친 것만 읽어봐도 느끼시겠죠? 유사나 이 액티브 뉴트리션 프로그램 자체가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셋 프로그램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화가 용이한 유동식이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굶어서 빼는 거 아니야? 약 먹고 빼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굶어서 어떻게 살 빼? 이런 거. 근데 소화가 용이한 유동식을 먹는 거다. 그러면 소화 에너지가 줄고요. 어, 면역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자, 뉴트리민 한 끼가 235예요. 하루 3끼 먹으면 몇이에요? 800칼로리가 안 돼요. 그럼 리셋 기간 최소 5일 이상 한다면 오토파지 개념이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독소 염증을 세포에서 혈관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식이섬유 등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식사를 거르는 게 아니고요. 내 몸속 장기의 기능을 최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해독이 진행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뉴트리밀은요, 아주 낮은 지하예요. 23. 그리고 액티브는 11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식사 대용식이고요. 리셋 1단계 후 2단계, 3단계 하면서 인체 혈당 수치가 적당히 유지돼요. 인슐린 내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강의 들으셨던 오토파지 개념과 굉장히 정확하게 흡사한 리셋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제품을 보시면요. 뉴트리밀 액티브가 먼저 나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다 함유하고 있어요. 자, 균형 잡힌 영양을 가지고 있고요. 단백질 20g, 식이섬유 10g, 15가지 비타민,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 조절해야 되는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환자식이라던가 내가 식사를 잘 못해서 그 때를 놓쳐서 하시는 식사 대용식으로 너무 안성맞춤입니다. 자, 기존 뉴트리밀 대비 단백질 함량은 높였고요. 당 함량은 낮췄어요. 멤버십 가격 83,000원이고요. 10% DC 정기 배송을 활용하시면요. 74,7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퍼서 댕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렇게 한 포로 되어져 있는 한 끼에 그냥 한 번에 갖고 다니기 휴대가 용이한 저런 뉴트리밀 액티브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을 꼭 기억하세요. 보시면 5개 영양소의 완벽한 영양이라고 써 있죠. 자, 임금님 수라상은 어, 아쉽지 않다. 이거 하나면 된다. 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호텔식을 사주지 말고 뉴티빈 한 끼를 선물을 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 20g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네, 그 밑에 보면요. 서치 대상자. 건강한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성장기 청소년 어린이도 필요하고요. 운동량이 많은 운동선수, 그리고 힘이 생겨야 되는 노년층,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 자영업자분들, 환자 회복식, 마른 사람, 살찐 사람 다 한 끼 식사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뉴트리밀 두 끼에서 세 끼 정도 먹었을 때 우리 몸은요, 세포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오토파지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적절한 칼로리예요. 그래서 뉴트리밀은 오토파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칼로리고요. 기존 뉴트리밀과 액티브를 비교해 보자면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비교해 놨죠. 이렇게 기존과 액티브의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자,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있어요. 우리 1kg당 1에서 1.5g 정도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50kg다. 그러면 50g 이상은 드셔야 되고요. 내가 60kg다. 그러면 60g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 양이고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해서 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앞서 계속 GI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혈당 지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몸에서 인슐린이 다량 분비가 되면서,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 인슐린 수치는 바로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로 인해서 GI 지수가 높아지면요, 바로 그 탄력으로 인해서 바로 떨어져요.
그러면 또 바로 배가 고프고 또 지하지수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되고 이렇게 높고 낮은, 너무 낮은 이런 지하지수 음식 그래프를 가져갈 수 있고요. 저지하지수 음식을 먹었을 때는 저렇게 평온한 그래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면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대사를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당뇨, 비만, 고혈압이 올 수 있고요. 혈당이 근데 또 급하강됐다.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피로해지고 허기가 집니다. 졸음, 폭식, 근손실이 와요. 내가 배고플 때가 아닌데 급격하게 배고프다. 이거는 앞서 내가 음식을 지하지수가 굉장히 높은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뜻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다이어트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몸이 비만의 형태로 가게 된다. 그래서 당뇨도 같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바나나가요, 여러분, 하나에 GI 지수가 45예요. 자, 그러면 55 이하인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면 바나나 하나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거기다 영양, 칼로리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바나나 같은 GI 지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도움이 될까? 우선은 지하 지수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백미, 현미 중에서 우리 현미가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거 좀 알고는 계시죠? 칼로리는 현미가 더 높지만 지하 지수가 현미가 낮다라는 거 보이시죠?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봐도 감자와 고구마 칼로리가 고구마가 더 높지만 지하 지수는 어때요? 고구마가 더 낮죠? 그래서 현미가 다이어트에 좋고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감자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뉴트리미 액티브로 비교해보자면 어때요? 칼로리가 235. 그런데 GI 지수는 11이다. 그래서 영양을 최적화 맞춰져 있으면서 내가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뉴트리미 액티브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 자, 기존 뉴트리밀이에요. 우리 뉴트리밀 액티브가 있다고 해서 얘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얘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한 끼 식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타사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WHO 권장 칼로리는 200에서 300이고요. 뉴트리밀 액티브 다 여기 충족되고 있고 식약처 권장 단백질은 12g입니다. 한 끼에 식약처 권장 식이섬유는 5g이에요. 자, 여기 밑에 타사와 비교해 본 거 보면요. 뉴트리밀 그냥 기존 뉴트리밀도 타사보다는 훨씬 월등한 그런 성적을 갖고 있고 액티브는 더더더더더 월등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었었는데 코어 아미노 드링크 혹시 드셔보신 분? 드시고 있다, 드셔봤다. 많이 계시죠? 코어 아미노 드링크. 여기 밑줄 친 거 보시면요. 근육 유지와 근력, 활력 충전을 한 번에. 근육량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활력 충전을 같이 준다고 해요. 코어 아미노 드링크는요,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과학적으로 배합했어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뭘까? 아미노산은 뭐 단백질인 것 같잖아요, 느낌으로는. 근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단위예요. 쪼개고 쪼갠 게 아미노산이에요. 자, 우리 몸의 근육, 피부, 장기, 머리카락,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 모든 게 다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필수 아미노산은요, 몸에서 일부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은요, 몸에서 만들지 못해요.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9가지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근데 몸에서 만들지 못해요. 자,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체내 단백질 분해가 증가돼요. 근손실이 된다는 뜻이죠. 자,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하다. 그럼요, 근육 합성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돼요. 효소도 단백질이거든요. 효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요. 노화가 천천히 더뎌져요. 자, 이거는 언제 먹으면 좋냐면요. 아침에 공복. 그리고 운동 전후 때, 식사 사이에 허기질 때 먹어도 좋고요. 저녁 마무리로 드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야식 먹고 싶을 때 드셔도 좋고요. 부스터 시우백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지키려고 마시는 거다. 자, 우리 근육을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점점 간소가 시작이 돼요. 지금 이제 40대이신 분들
한 1%씩, 연 1%씩 감소되고 있고요. 50대 넘어가면은 한 2% 정도, 70대 넘어가면 3% 정도, 80대 넘어가면 이제 50% 이상의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근육량이 내가 아까 인바디 찍어보라 그랬죠? 인바디를 찍어보면 내 근육량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1년에 내가 20g이 근육량이라고 한다면 1년에 200g씩 감소가 일어난다. 10년에 2kg씩 빠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하면 되지. 니팀을 마시면 되지. 아니요. 이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고, 이 아미노 드링크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단백질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챙겨 먹는데, 근육은 왜 줄어들까? 어, 이 소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냥 단백질은요. 펩타이드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EAA라고 하거든요. 이 EAA는요, 바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미노 드링크 보면 굉장히 입자가 곱죠? 그냥 막 난리죠. 막 코에도 막 들어가죠? 네,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일반 단백질은 대신 칼로리가 너무 높잖아요. 근데, 아미노 드링크는 저칼로리고요. 그리고 함량은 음식마다 불균형인 게 일반 단백질의 특징인데 9종 EAA 균형을 있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미노 드링크 함량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근육을 보존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자, 토킹 포인트에도 보면은 2대 1대 1의 BCAA의 최적의 비율이라고 해요. 그럼 BCAA는 뭐냐?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근육과 에너지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3종이 있어요. 그게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이라고 해요. 근데 임상 연구 다수에서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을 2대 1대 1 조합으로 해야 근합성 회복 지구력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보면은 2대 1, 1 비율의 BCAA 4g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해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지구력의 회복에 근합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미노 드링크다. 자, 만약에 비율이 잘못된다. 그러면요, 만약에 류심만 과다하게 높게 된다. 그러면은 지속성 에너지 대사 피로 회복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BCAA가 특별한 이유는 대부분 아미노산은 간을 거쳐서 쓰이는데 BCAA는 근육에 바로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아미노 드링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근육에 진짜 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다. 자, 섭취 대상자들 보시면 근육 건강 필요하신 분들, 운동 후 빠른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혈당 칼로리 부담 없이 단백질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 활동량이 많이 없어, 운동을 잘 못해. 근데 근육 관리는 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장년층, 노년층 다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성장기 청소년한테 너무 좋겠죠. 키 성장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고요. 근육이 보충이 많이 잘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잘 보면요. 건강한 세포 신경 인지 기능과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매 예방에도 너무 좋대요. 치매에도 도움이 많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성인, ADHD 있죠? 그래서 집중력, 감정 조절 이런데 꼭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아미노 드링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 드링크는요, 치매 예방, 치매 진행 억제도 되고요, 아동 성인 ADHD에 도움이 된다. 자,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꾸준히 얼마를 먹어야 된대요? 90일 이상을 드셔야 한다. 자, 그러면 점점 근육이 증가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 근육질 체형이 형성이 되는 게 이제 90일 이후다. 그래서 90일 이상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FOX 액티브, 자, 프리토 올리고당 5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화이버즈와 섞어 마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프리토 올리고당이 뭐냐면요. 당류의 일종이지만 설탕처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요. 대장에 도달해서 유익균이 먹고 증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이섬유 유사물질이에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로 분류됩니다. 프로바이오틱은 실제 유산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FX 액티브를 드시면 장 건강 개선에 제일 먼저 좋고요. 그리고 유익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해균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변비 개선, 그리고 노인, 수험생, 임산부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요.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고밀도 개선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돼요. 당분이지만 소화되지 않아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자, 화이버즈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화이버즈 때문에 유산화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화이버즈만 가지고도 식사 조절을 잘 한다면 한 달에 5kg 빼는 것도 쉬워요, 굉장히. 그래서 화이버즈는 굉장히 유산화가 사랑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화이버즈는 식이섬유고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인 7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6가지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영양소 역할을 하지만 이 식이섬유 하이버지는요, 농기 같은 역할을 해요. 구강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는 청소부다. 그래서 위에서 불어나서 포만감도 주고요. 이눌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요.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 역할도 해줍니다. 대장에서 변에 붙어서 변을 불리고 늘려서 나옵니다. 대신 물을 충분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화이버즈에 타시는 물 말고 따로 충분히 많이 드셔야지 효과를 더 보실 수 있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티스푼으로 시작하는 걸 권장드리고 몸이 차신 분들은 일시적인 설사를 하실 수 있는데 면역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식사 전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포만감 때문에 식사를 못할 수 있으니까는 사이사이 간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피지 에너지 드링크. 지금 이제 하루에 한 포 먹는 건데 언제 먹으면 좋냐? 출근 전에 할 때나 혹은 집중할 때. 그리고 뭐 오후 2시쯤 나른할 때, 파이팅하고 싶을 때. 그리고 운동 전후 에너지 부스터가 필요할 때, 힘들고 지칠 때, 이럴 때 필요한데 얘는 천연 카페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커피를 먹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맛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에너지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카페인 때문에 몸을 망치는 것보다 이렇게 천연 카페인으로 인해서 인삼 추출물과 그리고 녹차 추출물, 이 타우린으로 인해서 그리고 비타민 B군이 5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시는 분들 챙겨가시면 너무 좋겠죠. 자, 허브티 믹스는 미국에서는 디톡스 차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허브티 믹스로 되어져 있는데, 자, 위, 장,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브티 믹스가 다 도움이 됩니다. 소화 개선에도 좋고요. 더부룩할 때도 좋고, 복부 팽만이라고 해서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좋고, 과식했을 때, 장 운동에도 좋고요. 그리고 변비에도 좋고요. 체중 빠지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욕 억제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초뿌리, 계피 추출물, 생강, 민들레 뿌리, 페퍼민트 추출물. 어디에 다 좋다라고 나오냐면 소화불량에 좋다라고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소화에 조금 어려우신 노년층 분들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는요, 우리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이걸 왜 먹어야 될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우리 몸은 70%는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분 부족 시 생기는 문제들도 대부분 다들 아시죠? 그런데도 물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수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전해질, 이 액티브 드링크는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는 전해질이거든요. 근데 전해질의 역할, 물만 먹으면 되지 왜 이걸 왜 마셔야 돼? 자, 수분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요.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포 신호를 전달해 준 데 도움이 되고 근육 이완 수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도 전날 회식을 했는데 아침에 조기축구하면서 땀을 흘린 남자가 사망한 기사가 한 1년 전인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전해질 부족이라고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물 부족이 아니에요.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미네랄의 하나인데 이 전해질이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들이 이렇게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전해질이 몸에 없다. 그러면은 현기증, 그리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 구토, 호흡 곤란, 근육 경련,
피로감, 두통, 소화 문제, 이런 저혈압, 고혈압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다이어트 할 때는 전해질이 왜 좋냐? 붓기도 감소되고 피부톤 체중 관리 너무 좋고요. 피로 방제도 굉장히 좋아요. 기초 대사량 유지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체중 정체기 탈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자, 메타볼리즘,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공식적으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체지방 감소도 되고요.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되고 항산화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방 연소를 촉진시키고 식욕 억제도 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기 탈출에 굉장히 도움되고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굿이에요, 굿. 그래서 뱃살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유산화 제품,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들 설명이고요. 자, 앞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들은요, 다이어트 제품을 세팅할 때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라고 넣어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리셋을 원하시는 분들, 조금 소화기계 쪽 리셋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혈관계 리셋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간단. 초간단은 누가 하시면 좋을까요? 20대 분들, 아무 질병이 없으신 분들, 뭔가 이렇게 염증성이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이렇게만 드셔도 살이 빠져요. 잘 빠집니다. 그리고 나 돈이 너무 좀 그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자, 이것도 너무 강하다.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사주 데일리 다이어트, 사주 그린 다이어트를 통해서 장 환경 개선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간단하게, 하지만 효과 있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산화 헬스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가 이렇게 가끔 올라오는데, 이번에 올라왔죠. 그래서 헬스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요요 없는 혈당 낮은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두 글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이다. 우리가 하는 다이어트 자체는 회복을 하는 과정이고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요,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더 예뻐질 수밖에 없고 피부도 빛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저희한테 꼭 필요한 강의였었죠. 다이어트 누구나 여자들이라면 원하잖아요. 정말 완벽한 우리 강의해주신 우리 김현실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우리 김현실 강사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6년 지금